22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오마이TV가 야심차게 기획했습니다.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누구. 저는 나누구의 진행을 맡은 오연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동진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봉구청장님 많으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역구는 도봉갑입니다. 도봉갑. 현역 의원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네, 의원이시군요. 네. 삼선 의원. 삼선이고요. 네. 네. 우리 나누고 프로그램 좀 보셨죠? 네, 네. 여기 나오기 전에 반드시 봐야 될 것 같아서 보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룰에는 익숙할 텐데 네, 네. 사전 인터뷰 5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봉구청장을 3번이나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도봉을 뭐 골목골목 다 아실 텐데 네. 가장 처음 도봉과 인연은 언제였죠? 1995년도인데요. 네, 네, 돌아가신 이제 김근태 민주주의자 김근태 네, 네, 네. 의장님이 처음 이제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서 온 때가 95년인데 네. 전 처음에 이제 선거를 좀 돕겠다. 음. 과거에 인연이 있으니까 네, 네, 네. 해서 왔는데 음. 붙잡혀서 지금까지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요? 처음에는 붙잡혔는데 네. 지금은 붙잡힌 게 아니고 구청장을 3번씩이나 했으니까요. 네. 감사하게 생각하죠.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역 의원은 인재근 의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민주주의자 김근태 선생님의 사모님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삼선인데 네. 거기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됐어요. 좀 아,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생각이. 도전이라고 저는 표현하지는 않고요. 네네네. 인재근 의원님이 삼선하셨고 또 돌아가신 김근태 의장님이 삼선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저희 기대는 명예롭게 선택할 가능성이 좀 있지 그렇구나.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뭐 도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봉은 지금 지역구가 2개죠? 2개입니다. 갑과 을. 네, 그 중에 이제 갑으로 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을은 현역 의원이 오기영 의원이시고요.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구청장을 3번이나 했으니까 너무나 바닥 민심을 잘 알겠네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역구 유권자 수만을 본다면은 네, 도봉구청장 선거할 때가 더 많지 않아요? 절반이죠.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누면 네. 절반입니다. 그래서 네. 선거하기가 전 뭐 3번이나 구청장 선거를 했기 때문에 네.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절반이니까.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전통적으로는 도봉이 이제 민주당이 강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선거 때마다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과거에 비하면 많이 이 선거 지형이 달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네. 지난 이제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죠. 네, 직전 말고요. 2018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보면 네. 박원순 시장의 득표율이 25개 구 중에서 15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후보를 놓고 전체 서울시를 비교하니까 네. 이제 후보가 다른 선거하고 좀 그렇군요. 다르겠죠. 네. 그게 정확할 텐데 그거는 과거에 비하면 선거 지형이 좀 많이 달라진 게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구청장 3번 하셨는데 네, 이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본인에게? 저에게는 이제 과거에 네. 제가 가져왔던 어떤 이 좋은 사회에 대한 신념, 네. 가치, 네. 철학 네. 이런 것들을 음. 도봉구 차원에서 실현해 보고자 노력을 했지만 네. 매우 지역적인 한계가 있고 또 제도가 갖고 있는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동안 12년 동안에 많은 네. 걸 느꼈습니다. 한계를. 네. 그래서 조금 더 폭넓은 범위 내에서 우리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네. 어떤 사회적 실천을 해보고자 음. 그런 의미를 저는 갖고 그래요. 있습니다. 구청장 출신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들이 네. 또 연합을 해서 이번 네.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한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네. 또 어떤 대표 맡고 있나요? 네, 상임대표 맡고 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청장 출신들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점은 뭘까요? 나라에게, 국민에게. 네,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이 정치에 대한 느낌은 네. 여의도에 있는 먼 느낌이잖아요. 네. 뭐 불씨는 기본적으로 뭐 크지만 네.
그거보다 더 큰 건 정치는 나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깝게 만들 건가가 네. 저희로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가깝고 또는 뭐랄까 낮은 정치로 느끼도록 국민들의 그래서 정치가 국민들의 좀 신뢰를 더 회복했으면 좋겠다. 네. 저희는 항상 주민과 그동안 접하면서 그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정치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자, 우리가 22대 이번- 총선에서 300명이 새로 네네. 들어가는데 네. 이동진이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각자가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네. 이제 우리 지역 차원에서의 어떤 제가 도전하는 이유가 네. 있을 거고 네네. 큰 차원에서 네. 도전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작게 얘기하면 네네. 지역에서 검증받고 또 실력을 검증받은 어떤 준비된 국회의원 네.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네. 좀 큰 틀에서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어진 국민들로부터 멀어진 정치를 좀 가깝게 만드는데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5분 사전 인터뷰가 이제 이렇게 마쳤고요. 이제부터는 10분 동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직접 네.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170만 오마이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도봉구청장을 역임했던 이동진입니다. 그동안 3번 구청장을 하면서 느꼈던 이야기 그리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포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동학혁명의 발상지인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마치고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다음에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1980년대는 정말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유신 체계가 붕괴되고 서울의 봄이라고 일컬어지는 전국 각지에서 억눌렸던 목소리들이 분출하는 그런 시기였죠. 짧은 기간이었지만 5.17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민주화의 세례를 흠뻑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광주로 상징되는 그런 광주 민주화 항쟁 이 과정에서 느낀 것들이 저는 제 20대 30대를 온통 민주화 운동에 바치게 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학교로부터 제적이 되고 또 졸업장을 받기까지 한 15년 걸렸는데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저는 민주주의자 김근태를 만나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이런 것들을 갖게 됐는데요. 제가 그 정치를 시작한 계기는 김근태 의장님을 만나서 1998년도 지방선거에 출마를 권유받고 서울시의원으로 출마를 했는데 그때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시작하게 된 거죠. 그 뒤로 2번의 낙선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히 힘든 40대를 전부 낙선자 시설로 보내기도 했는데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저를 뒤돌아보는 겸손함을 배우게 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 처음 구청장에 당선이 돼서 3선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 구청장이 됐을 때 도봉구는 서울의 변방이라고 하는 또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노력했는데요. 도시의 정체성을 찾는 것,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자긍심을 되찾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지만 드러나 있지 않은 분들을 자취를 찾아서 여러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수영 문학관 그리고 간송 전형필 옛집을 복원한 거 그리고 함석헌 기념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역사적인 또는 문화적인 정체성을 갖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도봉구의 낙후된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 그리고 특별한 것을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왔는데요. 2012년부터 추진을 해서 올해 12월 달에 착공하게 되는 서울 아레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대중음악 공연장입니다. 이제 곧 착공을 하는데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서울 아레나는 도봉구의 도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도 단체장에게 주어진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한 노력,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 재민의 원칙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권 재민의 원칙을 지방자치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마련했고 협치 기본조례 이런 것들을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을 했습니다. 요즘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탄소중립 기본조례 그리고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죠. 탄소중립 기본법이 그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또는 고용감찰관제 또는 젠더 전문관제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면서 다른 지자체에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이런 도봉구의 노력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많은 자치단체와 함께 기울여 왔는데요. 제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그리고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등등 여러 연대체의 회장을 맡아서 운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지역의 경계와 범위를 넘어서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한 지역에 매몰됐을 때 단체장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고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협력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넘겨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 12년 동안 그 지역을 뛰어넘는 노력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많은 단체장들께서 함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저희가 지난 10월 18일 날 풀뿌리 정치연대 혁신과 도전을 창립했고 함께 참여한 42명의 시장군수 구청장들께서 국회 정론관에서 내년 4월 10일 총선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는데요. 아마 기초지자체장들이 집단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집단적인 도전 선언을 한 것은 첫 번째로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랄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출신들 후보들이 대거 낙선을 하게 되면서 짧은 시간 동안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지방자치가 후퇴하는 모습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가 위기를 맞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을 함께 갖게 됐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날 공동선언을 하고 나서 우리가 각자 총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고 있고 또 함께 노력해서 대한민국의 더 좋은 사회 그리고 더 좋은 정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의 마음을 갖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요.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중심의 정치가 국민과 많은 거리감을 갖게 만들고 있는데 저희는 국민들로부터 멀어진 정치를 국민 곁으로
가까운 정치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을 하고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그동안 3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도봉 구민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출발에 우리 구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마이TV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단체장 출신들의 이런 도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아유, 저 생각보다 잘 못했습니다. 아니, 차분하게 잘했습니다. 네. 자, 아까 김근태 전 의원과의 인연 말씀하셨는데 네. 김근태 전 의원 말고 네. 전현직 대통령이나 정치인 중에 이분은 참 내가 롤모델로 삼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요? 노무현 대통령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네, 어떤 정치의 역사를 크게 바꾼 분이잖아요. 네, 네. 저는 뭐 그분을 닮고 싶어도 도저히 닮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네. 근데 구청장을 3번 연속하셨기 때문에 네네. 저는 늘 당선만 됐나 했더니 아까 아닙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아닙니다. 두 네. 번은 또 낙선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이제 힘들 때도 있는데 네. 그 위기를 어떤 방법으로 극복합니까? 힘들 때는? 그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참으로 힘들었어요. 그냥 40대를 온통 낙선자로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나 뭔가 다시 해봐야 되겠다라는 도전 의식 네.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네. 버티지 않았을까. 그 후에 이제 12년을 네. 구청장을 하셨는데 3번 이렇게 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다. 정말 내가 이건 잘한 것 같다 하는 게 네. 있다면요?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라고 하는 건 주민자치가 가장 핵심적 가치라고 생각해요. 주민과 함께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연호 대표께서 관심이 많으신 교육 분야에 있어서 네, 네. 이 마을 학교를 저희가 120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을 교사가 한 500명 정도가 활동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처럼 주민들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활동하게 하는 것, 그래요. 그런 터를 만들어 주는 것. 네. 이것은 저는 뭐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전국 최초가 많더라고요. 네. 전국 최초로 한 거. 네. 그 중에 기본 조례들도 많이 있는데 탄소 중립 기본 조례. 네, 네. 이건 뭐에 대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자라고 네. 파리 기후 협약에서 네, 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선언만 해놓았지 실제로 그것을 위한 노력들이 매우 부족했거든요. 그 네.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해보자 음. 해서 탄소 중립 기본 조례를 만들고 음흠. 또 그걸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네. 최초로 한 거죠. 저희가. 또 말씀 중에는 짧은 시간 안에 이 윤석열 정부 안에서 민주주의가 후퇴됐다. 네. 안타깝다 그랬는데 네. 도봉구 안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의 해체죠.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핵심인데 네. 주민자치가 아니라 과거의 관치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거는 주민자치의 완전한 역행인 것이죠. 네. 그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음. 이건 비단 도봉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네.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군요. 풀뿌리 정치연대 언급하셨어요. 네. 구청장이나 지자체 장 중에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에 네. 이제 해보려는 분들, 이거는 어떤 이재명 모델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이제 여의도에 입성하는 분들의 인적 구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어떤 선거 때 직전에 보면은 이미지를 보고 공천하거나 이런 네, 경우가 네, 네. 많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 사례도 꽤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이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한 검증된 세력들 이런 분들이 이 좀 인적 구성의 변화를 네. 좀 가져올 필요가 있지 이미 않겠나. 구청장 출신 중에 뭐 네. 민형배 의원이라든지 네, 네, 네. 김영배 의원이라든지 출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서는 어떤 생각 듭니까? 뭐 저기 김성환 의원도 네, 네, 있고 김성환 또 저 뭡니까 저 강동의 이해식 의원도 네, 네, 있고 다들 많죠. 잘하지 네,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뭐 우리 42명의 지금 네. 도전한 사람들이 모두 다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네, 네. 그래도 그런 검증된 사람들이 여의도에 입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이 되어서 들어간다면 네.
1호 법안으로 이런 것 정도는 만들고 싶다는 게 있다면요? 저는 지방자치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적인 관계 음. 이것들을 어떻게든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성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네. 지방정부의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음. 이것이 저는 뭐 가장 큰 이 과제이고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걸 근데 좀 더 뭐든 강화할.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 네.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제도를 개선하는 게 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국회의원 하는 일 중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평소에 느껴왔던 제도상의 한계 이런 것들을 느껴왔기 때문에 네. 그걸 개선하는 데 있어서 매우 흥미로울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간 사후 인터뷰까지 마쳤습니다.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이게 힘듭니까? 이게 네. 질문에 핵심적인 대답을 해놔야 되는데 네.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네, 사전 질문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잘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손님은요 도봉갑에 출마 예정을 하는 이동진님을 모시고 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신 대로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기획한 나누구는 계속됩니다. 나누구에 출연을 원하시면은요 오마이 나누구 @ 네이버닷컴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